아이의 반영어가 60%에서 10%까지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제가 자폐 아이들 치료하다 보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 대신에 밥 먹었어? 라고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요거 좀 없어지긴 해요? 부원장님 지금 반향어 물어보고 싶은가 봐요. 애가 방금 들은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걸 반향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건지가 좀 제일 궁금해요. 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논문 6개 찾아본 내용을 정리했어요. 오늘 그거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 효과가 보였다라고 말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애들이 제가 한 말을 바로 따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에서 들었던 말을 한참 뒤에 계속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뽀로로 대사 같은 거. 맞아요. 그게 반향어 유형이 2가지예요.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즉각 반향어, 지연 반향어 이렇게 나뉘어요. 즉각 반향어는 방금 들은 말을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스 줄까? 하면 주스 줄까? 이렇게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 지연 반향어는 예전에 들었던 대사, 노래, 광고 한참 뒤에 꺼내 쓰는 거거든요. 만화 대사를 며칠 뒤에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대사로 따라하는 것들도 지연 반향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반향어는 아주 흔해요. 자폐 아동의 90%가 반향어를 경험한다고 해요. 절대 우리 아이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좀 애매한 게 어떨 때는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완전 뜬금없더라고요. 그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예요. 반향어는 대부분 좀 의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90년대까지는 반향어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봤는데 그 뒤 연구들에서는 반향어에 뚜렷한 기능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먹고 싶어 이런 말을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불안할 때 좋아하는 만화 대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자기를 진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또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으면 뭐 했어? 이렇게 대받아서 말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시간을 버는 신호라고 이해가 되기도 해요. 내용 없이 말끝을 따라하는 이런 거는 나도 대화에 끼어 있어 라고 차례 지키는 경우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요. 이게 좀 나이가 들면은 좀 줄어드는 거예요? 반향어가 나이가 들면 진짜 줄어드냐? 이게 오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커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외국 논문을 좀 참고해가지고서 살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언어 능력이 자란 아이일수록 반영어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소통 능력이 얼마나 잘하느냐였어요. 같은 연구에서 청소년이 돼도 소통 수단이 못 자란 아이는 어릴 때랑 비슷하게 반영어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생활 나이가 아니라 언어 나이가 자랐을 때 줄어든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말이 계속 어려운 아이들은요? 그럼 뭐 평생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통이 입으로 하는 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의 방식이 그린카드든 AAC든 이렇게 의사소통 기기든 몸짓이든 아이가 마음을 전할 통로가 넓어지면 반영어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목표는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소통의 길을 많이 열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면서 반영어는 어떻게 해요? 못 말하게 해야 되나? 좀 혼내야 되나? 이거 단호히 말할게요. 못 말하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봤잖아요. 그 말 속에서 요청이라든지 자기 진정이라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반영어를 틀어막는 건 아이의 소통의 시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반영어가 이 아이한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진짜 소통으로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반영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좀 꿀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여기서는 카더라 말고 실제로 연구에서 효과가 보였다라고 말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해야 해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어려운 말을 들으면 반영어가 확 늘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해하기 쉬운 말 수준에서는 반영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긴 질문 말고 블록? 미끄럼틀? 이렇게 짧은 선택형 질문으로 하면은 아이가 선택해서 대답할 수 있으니 반영어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짧게 조금 말해도 아이가 대답하는 거를 어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몰라요 같은 대체 언어를 꼭 반응을 가르쳐야 해요. 모르는 질문을 만났을 때 대받아서 반영어를 하는 대신에 몰라요라고 답하게 가르쳤더니 아이의 반영어가 60%에서 10%까지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반영어로 따라하는 거 말고 다른 말 쓸 수 있는 탈출구 하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이가 다 몰라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좀 제대로 대답하는 것도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게 오늘 말한 핵심 세 번째
번째예요. 이건 외국 논문들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방법인데 Q pause point 이렇게 이름은 좀 어려운데 세 동작이 딱 그 이름의 그대로예요. 단서 주고 조용히 기다리게 하고 가리켜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랑 뭐 먹었어? 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하고 싶어요. 아빠랑은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면 일단 치킨 그림을 아이 앞에 두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Q예요. 먼저 정답을 씹어주는 거예요. 기훈아, 우리 아빠랑 치킨 먹었지? 이게 단서예요. 정답 다 말해줬죠? 자, 이제 두 번째, 퍼즈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반향어로 대답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살짝 조용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반향어가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 따라하는 순간을 잠깐 힘을 주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포인트예요. 아이가 쉿 하고 있으면 치킨 사진을 손가락으로 포인팅,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아빠랑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치킨 하죠. 이렇게 대답을 잘하게 되면 가리키는 걸 점점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원래는 아이가 이렇게 하는 아이인 거예요. 기훈아, 아빠랑 뭐 먹었지? 뭐 먹었지? 네,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한테 기훈아, 아빠랑 치킨 먹었어. 아빠랑 뭐 먹었지? 치킨. 그렇지. 오, 좋은 팁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반향어를 줄이면서 질문 대답하는 거를 더 잘 가르치고 싶은데 좀 방법 없을까요, 또? 그거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부원장님이 해주세요.